예,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정치 재개를 한 김부겸이가 지금 이재명 타도를 말로는 외치지 않았지만 이재명 타도를 중심으로 소위 반 이재명계를 구심점으로 삼고 지금 정치를 재개한 것 같다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명계 결집을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김부겸 전 총리가 어제 여야의 할 말은 이제 하겠다. 비겁하기 짝이 없네요. 뭐 지금 합니까? 진작 하지 하려면. 여야의 할 말은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치활동 재개에 나섰습니다. 이제 바로 이재명이가 맞닥뜨리는 바로 비명계의 저항을 이제 맛을 보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그 운명 자체가 지금은 반짝할지 몰라도 그냥 딱 가게 돼 있습니다. 딱 운명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난 40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후에 자명을 이어온 지 5개월 만입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여라.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 개딸들만 바라볼 거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 가지고 놀 거냐. 그러면서 공격의 시발을 뗐습니다. 이거는 금기 언어입니다. 이재명에게는 금기입니다. 강성 지지층 개딸 언제나 바라볼 거냐. 언제까지 바라볼 거냐. 이 얘기는 바로 당신은 이제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김 전 총리가 이재명의 연임에 맞춰서 침묵을 깨고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 뭐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야당에는 비명계 구심점이 없습니다. 뭐 김경수가 뭐 구심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심점이 될 수가 없어요. 비명계. 김경수는 캐리어가 없고 정치 이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경수는 그야말로 비서 출신입니다. 비서도 문고리 비서 출신입니다. 문고리. 노무현 문고리. 문재인 문고리. 문고리로 경남지사까지 공천 얻고 결국 감방에 드루킹 사건으로 감방에 간 사람입니다. 그가 별 볼 일 없다는 것은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김 전 총리가 김부겸 씨가 어떤 면에서는 구심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씩 여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역할을 좀 해보려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묘한 뉘앙스입니다. 이 김 전 총리는 이재명하고 친명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강성 지지층한테도 쓴소리 하겠다 이거예요. 이재명이한테도 쓴소리 하겠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이 얘기는 그냥 얘기가 아니고 선전포고입니다. 이런 일극체제 아래서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선전포고. 이제 너는 나가라. 너는 운명이 다했다. 바로 이러한 선전포고입니다. 상식적으로 소수파 의견을 억압하는 문화가 용납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건 우리가 그동안 신봉해온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 대표를 향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정부 여당에 도와줄 건 도와주겠다고 하는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야지. 무조건 하고 갖고 놀라고 그러고 억압하려고 그러고 입법하려고 그러고 탄핵시키려고 협박이나 하고 그런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또 민주당이 각종 탄핵 소추안을 반복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탄핵은 국민의 강한 매 회출인데 맨날 일상적으로 매를 쳐대면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냐. 그러면서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 개딸들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거냐. 그건 아니다. 아주 맞부닥쳐도 크게 부닥쳤습니다. 이제 이재명 강성 지지층 및 이재명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세게 치면은 비명계가 딱 결집하면 이거는 이재명하고 바로 붙게 됩니다. 김 전 총리의 특이한 얘기는 소수자를 보호를 해야지 소수자 역할을 갖다가 하는 당을 갖다가 완전히 내몰이하고 오히려 못된 그런 것을 가하면은 그게 되느냐 이게. 그리고 탄핵도 말이야. 반복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탄핵이 국민의 건강한 회초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 회초리로 맨날 들고 치냐 이거야. 그럼 국정을 언제 하느냐 이게. 당이 이 정부가 언제 국정을 하느냐.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진다고 큰 소리 칠 거냐. 그건 아니야. 너는 안 돼 이 얘기입니다. 너 이재명은 안 돼 이런 소리입니다. 김 전 총리가 정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해서 2기 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비주류 생각을 반영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뜻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재명을 걷어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비명계를 결집해서 이재명을 어차피 이재명은 감방을 가든지 사법 처리를 받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 이 사법의 행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것 같고 개수도 한두 개가 아니고 7건의 사건에다가 혐의만 11개 혐의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걸 잘 알고 있는 김부겸은 때는 이때다 하고 비명계 결집하자 해가지고 이재명을 쫓아내버리자. 뭐 이런 뜻까지 품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총선 이후에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 낙선한 비명계 의원 등은 김 전 총리를 만나서 정치 재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비주류 인사들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벌써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거는 화나다 이거야. 절대로 사법 리스크. 왜 법에 어긋나 있는 법대로 이거는 가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거야. 이게 보통 큰 문제냐. 위증교사 무슨 이거 선거법 위반 이건 눈에 보이게 그대로 사실대로 지금 증거가 수집이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벌써 이걸 딱 보고 느낀 거예요. 1심에 뭐 김동연이가 아무리 장난을 쳐도 아무리 장난쳐도 그 1심이지 그다음에 2심 있고 3심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림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인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김명수가 아니고 조희대라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부겸이가 머리가 잘 돌아간 겁니다. 김부겸이가 이번에 뜰 수 있는 기회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뜰지 안 뜰지는 모르지만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이 비주류 인사들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게 바로 현실화돼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벌써 그 10월 달 중에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 선고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비주류도 세력화 준비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국이가 이끄는 조국혁신당도 오는 10월 있을 전남 곡성군수 영광군수 보궐선거에 내보냅니다. 민주당하고 맞붙습니다. 자, 호남이 누구 거냐 하고 싸우는 그런 격입니다. 조국이가 이끄는 조국혁신당도 오는 10월 있을 그래서 싸움을 어저께 걸었습니다. 이 사무총장 하는 사람이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죠. 아니
맨날 말이야 이재명이 만나면은 이 조국이하고 만나면 우당이다 하면서 악수하고 뭐 껴안고 뭐 술도 말이지 무슨 빼갈도 마시고 중국집에서 온갖 쇼를 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때마다 교섭단체 원내 교섭단체 해달라 열석으로 좀 내리달라 안 해주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말만 하고, 뭐, 당에서 반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핑계 쳐가지고 순간순간을 모면하고 있는데, 이제는 안 속겠다 하고 어저께 치받았습니다. 이재명을 민주당을 쳐받았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치받게 돼 있습니다. 왜? 이재명이가 지가 뭔데 혼자서 저기 독야청청 한다고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이재명인들 적수를 안 만날 줄 알았습니까? 여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스탈린 공화국도 아니고 레닌 공화국도 아니고 나치스 공화국도 아니에요. 일극 체제가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공천도 지 맘대로 하고 이것도 지 맘대로 하고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느니 아니고 그냥 눈에 다 보이게 그냥 완전히 바로 자기의 휘하, 수족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공천을 주고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도 알았고 자기네들 당 비명계 소위 비명 행사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비명계 다 알아서 우리도 결집하자. 문재인도 떨썩거리고 있잖아요. 문재인도 비겁하죠. 참 비겁하죠. 처음에는 오면 뭐 껴안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이제는 한마디씩 삐딱한 소리를 하죠. 그걸 비겁자라고 그럽니다. 과거에 전직 대통령이 한 사람이 정치를 그러면 못 쓴다. 당신은 혼자 정치하냐. 공천 그런 식으로 하면 못 쓴다. 한마디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기회주의자들은 말이죠. 눈치 힐끔힐끔 보면서 어떻게 타이밍이 자기한테 와서 이익 빠지나 요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촉수들이 좀 다릅니다. 네. 비명계 한 인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는 11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귀국하면 비명계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 친명계 인사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계가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비명계가 유의미한 견제 세력이 될지 미지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천만에입니다. 당은 두드려 엎을 수가 있고 당은 확 몰립니다. 이재명이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친명계 확신만 딱 되는 날은 친명계들이 쫙 지 살기 위해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핵분열이 시작이 된다. 민주당 핵분열, 소위 이재명에 대한 반기의 핵분열이 이제 일어난다. 핵융합이 일어나고 핵분열이 일어나고 핵융합이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운명은 이재명 운명의 여신은 그에게 미소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잔뜩 찌푸리고 있고 그가 심판받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심판을 할 날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